안녕하십니까. 로고스 논술구슬학원 강사 조경리입니다. 저는요, 로고스 논술구슬학원의 명문대 팀장이고요. 그리고 로고스 온라인 교육관의 논술 커리큘럼 팀장입니다. 제가 최상위권 학생들은요, 어차피 진짜 될 놈 될이라는 표현 아시죠? 갈 놈들은 알아서들 또 잘 갑니다. 그런데 우리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성적도 애매하죠? 해놓은 것도 애매하죠?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관심도도 사실 애매합니다. 그리고 본인들 역시 어떻게 해야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할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는지 참 그런 방법들을 온라인에서 열심히 검색을 하더라도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찾아가기가 어려운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재수 없이 오래 대학 가는 노하우를 논술을 통해서 한번 방향성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중위권 수험생들에게 여름방학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도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중위권 수험생들이 올해 논술을 왜 해야 할까요?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시로 대학 갈 수 있으면요, 가세요. 정시로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지금 6월 모평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건 뭐 나 대학 가지 말라는 소린가 싶을 정도로 성적표가 정말 처참했을 겁니다. 저희 정규반 수업 듣는 학생들 성적표 받고 나서요, 다들 갑자기 의지가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정시로는 틀렸어요. 그래서 수시로 가야만 해요. 진짜 논술 열심히 할게요. 제 입장에서는 사실 좋기는 해요. 아이들이 열심히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냐면 본인들이 그간 뭔가 쳐다보고 달려온 목표가 있었는데 6월 달에 성적표를 딱 보고 나니까 와, 이거 아니구나. 게다가 9월 달에 N수생들 그리고 자연계 학생들 들어오겠죠. 인문계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이 정말 답이 없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논술로 수시에서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준비 열심히 해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안정권에서 계속 성적이 잘 나오든가요? 오락가락 오락가락, 그리고 하나 더 틀리면 등급이 내려가. 근데 하나 더 맞으면 우연히 운 좋게 올라가. 그럼 나의 수능 성적을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2, 3, 4 아니면 3, 4, 5 오락가락 왔다 갔다. 그러한 점에서 심리적으로 너무너무 불안하시죠? 이럴 때 논술로 조금이라도 준비를 해두면요, 내가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혹시라도 낭떠러지가 아니라 그나마 거기에 뭔가 안전망이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인상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즉, 논술은 철저하게 보험입니다. 심리적인 보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수능 등급에서 한두 과목 정도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조만간 올지도 모릅니다. 했는데 안 돼. 그래서 도저히 할 마음도 안 들고 이거는 해봐야 답도 없겠다 싶은 그런 과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한두 과목을 손을 놓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럴 때에도 논술은 수능 최저를 합으로 보잖아요. 수능에서는 점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과목이 조금 취약하더라도 그 취약한 과목을 버리고 최저를 충족해도 되는 논술 전형이 훨씬 더 커다란 하나의 버팀목이 돼줄 수 있습니다. 학종, 교과 충분히 준비해 놓으셨나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러면 논술해야죠. 수시에서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전형은 논술입니다. 취약한 내신을 극복해주고요. 그리고 어차피 논술도 시험이기 때문에 유형 알고 시험 준비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술에서는요, 학과 선택권이 주어져요. 우리가 학종이나 정시에서는 그냥 줄 세우는 대로, 아니면 학종의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준비해왔던 여러분의 생기부의 결과물을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3학년 때 갑자기 진로를 바꾸고 싶다?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논술은요, 여러분이 수능 최저만 충족할 수 있다면, 논술 유형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 어느 과든지 원하는 데 쓸 수 있어요. 물론 수리논술 돼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자료 분석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경영경제계열이라 하더라도 수리논술이 안 나오는 경영경제계열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꼭 경영학과를 가고 싶은데 수학은 잘 못해. 그렇더라도 논술로는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 논술 하십시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네 가지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요. 대학별로 유형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2022학년도 논술 보는 인문계학교 대학은 총 32개입니다. 부산대와 경북대, 부산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대구에 있는 거, 요거 두 개 빼고 나면요. 인서울권에 있는 대학이 30개예요. 물론 충청도에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만 그 전체를 우리는 보통 인서울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가천대부터 쭉 기억 니은 순서대로 가면은 홍익대가 맨 마지막입니다. 총 32개 학교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미 자료를 업데이트를 해놨어요. All About 논술 혹은 로고스 논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에서 각 학교별로 논술 유형, 수능 최저, 전형 방법 등등등등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고사 시간 확인하세요. 80분짜리 시험, 90분짜리 시험, 100분, 120분짜리 시험 있습니다. 80분은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요. 그 시간 동안 가천대와 수원대가 올해 논술을 처음 시작을 합니다. 특히 가천대 논술 선발 규모가 300명 정도가 넘어가니까 학생들이 지금 관심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아직까지 온라인에 자기네 학교 모의 논술이 어떻다라는 걸 발표를 안 하고 있어서 저도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 다음 90분짜리 시험이 있습니다. 90분은 1시간 반 정도에 최대값으로 약 2000자 이내에 최소값 1500자 정도의 답안을 쓰는 학교들입니다. 고려대, 세종, 덕성, 서울여대, 항공대, 한양대, 에리카 이렇게 있어요. 100분짜리 학교는 좀 보편적인데요. 제일 많아요. 그리고 가톨릭, 건국, 동국, 서강, 성균관, 성신여, 숙명여, 숭실대, 그리고 이화여대, 한기대, 그리고 한국예대까지. 그럼 11개인가요? 이렇게 개수가 많습니다. 100분이라는 시험 시간에 익숙해지고 역시 짧은 답안은 1500자 내외고요. 긴 답안이 약 2000자 내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20분짜리 학교들이 있습니다. 경기, 그리고 경희대, 광운대, 세종대, 아주대, 연세대 원주 캠퍼스, 그리고 인하대, 홍익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시간마다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의 집중력이 얼마나 되시나요? 100분? 120분? 선생님 저는요 30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끊어서 보는 학교들의 시험을 응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30분, 40분 단위의 집중력은요. 예를 들면은 동국대 찰떡이에요. 동국대는 총 3문제가 나오는데 300자, 400자짜리 2문제 정도 가고요. 그 다음에 600자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30분, 30분, 40분 이렇게 배치하면 딱이란 말이에요. 물론 수능 최저가 충족이 돼야 되겠죠. 약술형 논술이 올해 처음 시작되는 학교들 몇 군데가 있습니다. 가천대, 고려대, 세종, 수원대, 그리고 한기대, 경북대, 부산대는요. 원래 논술고사를 약술형으로 보던 학교들이에요. 이렇게 6개 학교는 미리부터 타 학교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시험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대학별로 유형을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글자 수가 얼마인가, 수리논술이 나오는가, 영어 제시문 나오는가, 자료 분석이 나오나, 그리고 문학작품이 나오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게 필요합니다. 취약점 있는 학생들도 있고 강점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니까요. 제가 엊그제 지난주에 한양대학교 기출문제를 학생들한테 풀리면서 한양대가 총 1200자거든요. 자, 이 글을 쓰게 했는데 학생 하나가 너무 놀라면서 선생님 제가요 1200자짜리 쓰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느꼈다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 친구는 항상 600자 답안을 쓰라 그래도 800자를 쓰고요. 800자 답안을 쓰라 그래도 1000자를 쓰고요. 항상 답안 쓰는 분량이 길었어요. 왜냐면 할 말이 항상 많은 거야. 근데 1200자짜리 답안을 써보더니 여기 정말 지원하고 싶다고. 수능 최저가 없어서 누가 붙을지 모르는 그런 약간 정글 같은 학교이긴 하지만 자기 한번 해보고 싶다고. 논술에서 해보고 싶은 학교가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본인 스스로도 감동을 한 거예요. 즉 글자 수라든가 아니면은 수험 시간이라든가 그리고 논술 문제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지 선생님이 야 이런 학교는 이러해 저러해 설명해줘봐야 여러분은 피상적으로밖에 못 느껴요.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거고요. 할 수 없으면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학교가 그렇게 많으니까. 그래서 각 유형별로 그 다음에 주제별로 뭐가 많이 나오는지를 따져본다면 여러분이 지원할 학교들이 범주화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수리논술이 나오는 학교들은요. 연세대, 중앙대, 상경, 한양대 상경, 건국대 상경 등등등등이에요. 상경 계열과 사회 계열 쪽에 주로 수리논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수리논술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 영어 제시문이 출제되는 학교 2군데 있어요.
이화여대와 한국외대 인문계열입니다. 사회계열은 또 안 나옵니다. 계열별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지원할 때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료분석 유형은요, 연대, 성대, 외대, 사회계열, 건국대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학교들에 나오고 있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사탐의 자료 분석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널리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능 출제 범위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논술고사 준비하면서 문학작품 해석 능력이 향상이 되면 국어 점수가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수능 국어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논술에 국어 기출되는 지문들을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을 가능성이 얼마인지 따져보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잘할 겁니다. 일단 학교별로 조건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잘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꿈과 희망의 등급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성적인데 갑자기 수능 때 나온다? 기적 같은 일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수능 볼 때는 만점을 꿈꿨거든요. 근데 이게 내 맘같이 되나? 안 되지. 내가 신이 아닌데. 그래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될 것 같은 거를 먼저 찾아내는 연습을 해주세요. 세계합 4등급 경희대 한이에요. 그리고 세계합 5등급 이화여대 스크램튼이요. 그리고 세계합 6등급 서강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등등 있는데 여기에서 탐구 2개 평균 들어가는 대하고 탐구 하나인 대하고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의 경우에는 영어 2등급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탐구 과목을 2과목 평균 낼 때 절사해줘요. 만약에 2등급과 3등급이 나오면요. 원래는 3등급 취급을 받잖아요. 근데 성균관대의 경우에는 2등급으로 봐주겠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대가 세계합 7이고요. 경북대, 부산대가 세계합 7등급입니다. 물론 학교 계열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등급 확인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 외대 2개합 3등급이 있고 2개합 4등급이 있어요. LD, LT 학부는 2개합 3이고요.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은 그냥 2개합 4입니다. 그 다음 글로벌 캠퍼스는 최저가 없기도 하죠. 그래서 외대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최상위권인 학생들, 그 다음에 애매하게 2개합 4등급 나오는 학생들, 최저가 안 나오는 학생들 모두에게 열려있는 학교라고 보고 지원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2개합 4등급과 5등급이 가장 광범위하겠죠. 건대, 동대, 세종대, 그리고 경희대, 숙명여대, 한국항공대 이렇게가 2개합 4와 5등급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그 다음 2개합 6등급, 7등급 그리고 한 개만 3등급을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하십시오. 최저 없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가톨릭대,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수원대, 아주대, 연세대, 그리고 인하대,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너무 많죠? 한기대, 한양대, 에리카 그리고 한양대까지. 이런 데들은요. 그냥 경쟁률이 실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지원했다? 시험 보러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시험을 응시합니다. 그러면 경쟁률과 실경쟁률이 큰 차이가 없이 나오겠죠. 논술고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당락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한국사 4등급이나 5등급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으니까 한국사 준비도 하셔야 되고요. 탐구 2개 평균 그리고 특정 과목을 제외하는 데들이 있으니까 고려하세요. 예를 들어 동국대 경찰행정은요. 탐구 안 봅니다. 숭실대는요. 영어를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을 따져보면서 내가 될 곳, 안 될 곳 판단하는 게 하나의 전략이 될 거고 이게 우리 이 여름방학 때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전형 방법 확인하세요. 각각의 학교들이 논술고사를 얼마큼 반영하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게요. 논술 100% 학교들이 있습니다. 건대나 연대요. 그럼 이런 데들은 다른 조건이 안 들어가고 오직 논술이기 때문에 논술의 자신감이 그만큼 높아야 돼요. 할 수 있다. 내가 얼마든지 다른 학생들 밟고 올라설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근데 그런 자신감을 기르기 위해서는 논술고사 기출문제들을 보면서 시험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겠죠. 논술 90에 학생부 10 들어가는 학교 있습니다. 홍대 하나 있어요. 논술고사의 영향력을 극대화합니다. 게다가 내신도요. 과목을 골라서 반영하기 때문에 홍대는 사실상 논술의 영향력이 아주 큰 학교입니다. 논술 80 들어간 데들 있거든요. 덕성여대, 서강대, 그리고 아주대, 한양대요. 한양대는 심지어 내신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평가라고 해서 학생들의 수상, 출결, 봉사 이런 건 보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말
일관성이 있는지 궁금한 학교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이 내신이 되게 좋은데 떨어지기도 하고요. 내신이 엉망인데 붙기도 합니다. 수능 실적 하나도 없는데 붙는 경우도 있어요. 즉 논술의 영향력이 적어도 80%까지는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논술 70과 논술 60의 경우에는 몇몇 학교들이 들어가는데 이 학교들은 논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비교과의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와 작년은요.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에게 비교과의 점수를 거의 대부분이 만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과의 영향력이 없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내신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가톨릭대, 경희대, 고대 세종, 광운대, 단국대, 동국대 그리고 여대들 이런 데들을 포함을 해서 여러분이 논술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내신도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고 수능 최저도 충족할 수 있다. 이 조건이 반영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입니다. 고4 일정 고려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략으로는요. 이번 방학 동안에 내가 수능 전에 시험 보는 학교를 지원할 것인지 수능 후에 보는 학교들을 지원할 것인지를 잘 판단해 봐야 됩니다. 수능 전 학교들은요. 혹시라도 시험 준비하다가 자신감이 떨어지면은 나중에 수능을 망칠 수도 있고요. 수능 후 논술고사 시험 준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가 몇 개 없어요. 경쟁률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가고 싶은 학교 학과들을 고려했을 때 이 학교에 올인할 수 있는 스케줄이 나옵니다. 연대, 성신여대, 경기대, 홍대 이렇게요. 수능 후 고사 일정은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겹치죠. 특히 11월 20일 토요일 9개 학교가 겹칩니다. 27일 토요일에 역시 7개 학교가 겹치는데 부산대하고 경북대를 제외하면 5개 학교가 인서울에 있습니다. 그 다음 11월 21일 일요일에 6개, 11월 28일 일요일에 3개가 이렇게 겹치는데요. 이날은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가고 싶은 학교를 모두 다 시험 보러 가는 건 매우 불가능하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A 학교 시험 보고 B 학교로 옮겨갈 때 그 옮겨가는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교통편이 조금 취약하기 때문에 그날 시험을 여기저기 옮겨가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하나에 집중을 하든가 아니면 가까운 학교만 지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싹 퍼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퍼져 있는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판단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후 고사 일정에서요. 특히 고려해야 될 거는 평일 시험들입니다. 평일에 시험 보는 학교들은요. 아무래도 경쟁률이 그 학교 하나에만 몰릴 거기 때문에 실경쟁률은 조금 높은 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평일에 막 몰려있는 그런 경쟁률의 학교에 시험을 보러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수능 직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보는 학교들은요. 수능 전 10월 달까지 시험 준비를 어느 정도 마무리해 두시는 게 적절합니다. 그리고 11월 22일부터 시험을 치르는 학교들은요. 수능 직후부터 차근차근 시험 준비를 하셔도 되니까 스케줄이 조금은 여유롭다라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최종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이 고려해야 될 거 5가지 다시 한번 점검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갈 대학의 논술 유형입니다. 그 다음 2번째로는요.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가의 여부일 거예요. 그리고 3번째로는 자신감입니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수리논술을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수리논술 준비한다? 택도 없는 소리고요. 나는 영어가 맨날 4, 5, 6등급인데 영어 제시문 나오는 데를 준비한다? 이 역시 어려운 일이에요. 국어에 문학에 자신감이 없는데 문학 작품이 항상 나오는 학교를 쓴다? 이 역시도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할 수 있다와 없다를 차라리 전략적으로 구분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고사 일정과 전형 방법을 고려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사항이 되겠죠.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분석하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시험 보러 가야 할 학생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좀 해보세요. 나와 경쟁하는 학생들이 수준이 어떨까? 그리고 그 친구들의 답안 완성도가 어떨까? 이를 위해서는 주변 경쟁자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험 보러 갈 대학의 유형이나 최저나 그리고 위치 등등등 여러 가지들 분석을 하면서 나와 이 학교가 잘 맞을까도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시에서 6장 가운데 1장이라도 성공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수시 일정을 앞두고, 그러니까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나를 알고 남을 알아야 된다. 그 남이라고 하는 거 논술고사입니다. 그 논술 시험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대응을 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 준비하실 수 있게 제가 준비해 놓은 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명문대 논술반은요. 토요일과 일요일에 오전 9시 그리고 1시 반에 시작하는 클래스가 총 4개가 있습니다. 4개 반은요. 커리큘럼 동일하고요. 물론 각 반의 학생들에 따라서 과제물의 수준은 조금 달라집니다. 다만 명문대 커리큘럼으로 동일한 반이 4개 있으니까 스케줄 되시는 거 골라서 저와 만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대 논술 방학특강으로 4회짜리로 준비된 반들이 있습니다. 그 반은요, 토요일 오후 6시에 시작하는 반이에요. 여대 5개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보험이 될 수 있을 만한 여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력대학이 될 수 있을 만한 대학이 어딘지 함께 전략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해서 준비된 반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우리 학원에서 다시 만나요.